제가 미국에서 억만장자한테서 배운 개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뭘 가르쳐줬어요? 억만장자분이 이제 라는 개념을 알려줬어요. 이 아저씨예요. 정말 착하게 생겼다. 그냥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와 머리 좋다, 와 똑똑하다,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네? 오늘 이분이 알려주신 그런 팁을 있잖아요. 제가 이 팁을 듣기 위해 이제 몇 천만 원을 갖다 바쳤어요. 그거 근데 유튜브로 여러분, 까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저 이런 거 많아요. 오. 제가 그 창업다문고치님한테 촬영하기 전에 정말 꿀팁 하나 준비해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이번 영상 제목에 넣으셔도 될 것 같은 제가 미국에서 억만장자한테서 배운 개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뭘 가르쳐줬어요? 억만장자분이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려줬어요. 지렛대, 레버리지. 네, 지렛대 원리를 알려줬는데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는 걸로 네, 있는 알아요. 것도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아, 예. 근데 실전으로 배웠어요? 네, 저는 미국에서 지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롤랜드 프레이저라는 억만장자가 한 분 계시는데 로랜드요? 롤랜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네. 롤랜드 프레이저라고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 이거 미국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플렉스하는 거지만 제가 뭐 돈 플렉스는 안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플렉스하는 거, 지식 플렉스를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 아저씨예요. 정말 착하게 생겼다. 그냥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와 머리 좋다, 와 똑똑하다,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롤란드 프레이저. 네, 제가 이분을 만난 게 한 3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제가 창업당호진님한테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비밀 사회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마케터들의 비밀 사회, 사업가들의 비밀 사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있어요.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애들끼리. KKK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일루미나티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마스터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마스터마인드가 이제 잘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업가들이 이제 서로 모아가지고 어떤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근데 이런 데 들어가려면 뭐 실적도 당연히 실적이 뭐 얼마 이상 매출을 내는 셀러이어야 되기도 하고 뭐 경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회비만 1년에 한 2-3천만 원 해요. 회비만. 그리고 제일 비싼 데는 몇 억까지도 해요.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네, 미국에는 진짜 막 하이 레벨 마스터마인드도 몇 개 있는데 롤랜드 프레이저가 워룸 마스터마인드라고 하나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미국의 어떤 마스터마인드의 일부였는데 롤랜드 프레이저가 스피커로 온 거예요. 스피커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 이분이 알려주신 그런 팁을 억만장자 엄청 하니까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팁을 듣기 위해 이제 몇 천만 원을 갖다 바쳤어요. 그거 근데 유튜브로 여러분, 까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저 이런 거 많아요. 오. 제가 진짜 유튜브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거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용해 먹을 수 없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빨리 기본 레벨을 확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창업다모치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거 배우신 거 적용해 보시고 나서 이런 더 좀 수준 높은 내용도 적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내용도 제가 어떻게 제 사업에 어떻게 사용해 먹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뭘 배우셨어요? 그 억만장자한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려드렸는데 그냥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롤랜드 프레이저가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어보고 그냥 머리가 그냥 멍한 거예요. 와 괴물이다. 진짜요. 지금 이 아저씨 보면 너무 엄청 친근하게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엄청 똑똑해요. 그냥 괴물이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얘기하고 나서 그 백스테이지로 가서 저희 마스터마인드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롤랜드 프레이저한테 가가지고 롤랜드, 너는 회사가 몇 개야? 물어봤어요. 10억대 하는 회사, 7-figure company 10억대 회사 한 12개, 그리고 뭐 100억대 회사 7개, 1000억대 회사 뭐 6개, 그리고 조 단위 회사 10-figure company 조 단위 회사 2개.
아, 그렇게는 많이 해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another level 위에 another level. 그게 들으니까 조단위 회사를 두 개를 억만장자잖아요. millionaire가 아니라 billionaire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롤랜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everage. 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leverage? 이해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 leverage라는 원리가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지렛대 원리라는 네. 건 알겠는데 사업에다 어떻게 적용하냐? 사업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냐 물어봤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을 궁금해하시더니 내가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 화장품 회사에 있었는데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자재를 필요 이상의 10배를 샀어. 그럼 말이 되냐? 당연히 이제 단가는 내려간다는 건 안다. 근데 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근데 거예요. 재고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내가 써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내가 10배 이상으로 사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 양은 내가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홀세일링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나머지 원자재를 내 경쟁사한테 홀세일 가격에 이익을 내서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내 원가를 내린 거고 그리고 경쟁사한테 홀세일로 팔아가지고 경쟁사들도 이제 같은 비슷한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이제 그 재고를 키핑하기 싫으니까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사잖아요. 더 싸게 판 건 아니지만 더 네. 소량씩 나눠서 이익을 내서 판 브랜드한테. 거죠. 이익을 내서 판 거죠. 그래서 단가도 내리고 재고도 처리 다 하고. 재고를 이익을 내서 처리를 다 했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을 너가 캐치 안 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점을 캐치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내가 알잖아. 내 경쟁사들이 나와 같은 물건을 만들 때 돈을 얼마나 들이는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내가 사업적으로 사용해 먹을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행동으로 단가도 내리고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경쟁사의 비밀 그런 정보도 파악한 거예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 그래서 제가 와 이러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예를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또 딴 예를 든 게 이분이 이제 이분의 회사 중에 하나를 위해서 인사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1억 정도를 들이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대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써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대요, 딴 회사들에게. 그래서 1년 안에 10억을 벌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을 들인 걸까요? 9억을 번 걸까요? 자기가 원래 쓰려고 만들었는데 네. 그래, 너무 좋으니까 판매를 해서 네. 몇 배, 10배의 수익을 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이걸 엄청 생각을 그게 하시는 레버리지라는 거구나. 거예요. 네, 이게 레버리지라는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엄청난 더 효과가 더 많이 나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사업에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핵심이네. 일단 저는 미국 아마존에서만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레버리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최대한 큰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attention,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intention,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레버리지의 개념을 쓰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예를 들어주세요. 한국에 빈토리오를 출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굳이 미국에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한국에 출시해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저희 회사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부사장이 계속 한국에 내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제가 눈에 들어온 게 하나가, 한국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희 회사 부사장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 이제 출연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만약에 에어레이터를 판매할 거면 와인을 제일 많이 판매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와인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
곳이 이마트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출시할 거면 무조건 이마트부터 들어가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마트에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마트 유튜브 계속 들어가고 이마트 웹사이트 계속 들어가보고 관찰만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마트 유튜브에 와인 관련 콘텐츠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눈치챘죠. 와인 관련 콘텐츠가 한 8개 정도 올라왔을 때 이마트가 지금 와인 갖고 뭐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제가 파악했을 때 이마트가 이제 뭐 영업이익이 50%가 줄었었잖아요. 온라인 그런 것 때문에. 네. 온라인 때문에 영업이익이 50% 줄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와인 같은 거 주류를 이렇게 내세우고, 주류는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가 안 되니까 네네. 주류를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마트를 끌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attention, 사람들 얘네들이 신경을 어디에 쓰는지 이제 파악했어요. intention, 이제 얘네들의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마트는 와인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빈토리오, 아마존에서 1위 하는 제품을 얘네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마트에게 더 잘 먹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마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1년마다 공모전 같은 걸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거의 그냥 바로 통과됐습니다. 별로 뭐 심사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 없이 아마존 거의 1등 먹고 왔는데 뭐. 아니 뭐 당연히 아마존에서 뭐 성과를 내고 하면은 이제 딴 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죠. 근데 이마트는 안 그래도 와인을 어떻게 더 많이 팔까, 와인 관련 제품들을 어떻게 많이 늘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대우를 잘 받은 거죠. 하나를 갖고 가진 걸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더 큰 걸 갖고 또 이거 더 큰 걸 가진 다음에 이거를 또 사용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또 무엇인가, 야금야금 내 땅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토리오가 한국에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레버리지 뭐 이런 무슨 비법 같은 걸 생각하셨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작은 성공을 이용해서 더 큰 효과를 계속 극대화해 나가는 이런 거잖아요. 아마존에서 바로 제가 그 조금 더 테크닉 같은 레버리지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실질적인 거. 네, 실질적인 거. 그 제품을 판매할 때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 신문 기사 나오는 거예요. 저희 빈토리오가 이제 미국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가 빈토리오 언론 출연한 거 리스트로 쫙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얻었냐면요. 이건 좀 너무 꿀팁인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뭔데요? 미국의 언론사들도 기사를 낼 주제거리가 필요해요. 네. 신문 기자들도 기사를 낼 주제거리가 필요해요. intention, 얘네들의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네네. 신문사들은 미국의 버즈피드나 비즈니스 인사이더나 크리스마스 때나 땡스기빙 때나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기사를 써야 돼요. 크리스마스 관련 기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기사를 쓰겠어요? 그런 관련 상품.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기 좋은 제품 탑 10 그런 거 기자들이 어떻게 리서치를 해요? 아마존을 통해서 리서치하잖아요. 제품 타이틀 쓴 다음에 베스트셀러 베이지가 딱 달려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우선적으로 세일을 엄청 파격적으로 돌립니다. 네네. 무조건 제 제품에 어떤 베스트셀러 베이지가 달리게 해요. 네네. 크리스마스 한 2주 전, 3주 전 그런 세일을 엄청 파격적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일단 진짜 베스트셀러 베이지 딱 달리게 하고 리뷰도 쫙 모으게 하면은 기사를 써요. 알아서 자기들이. 네, 알아서 써요. 한 군데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기사를 써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사기 좋은 제품 뭐뭐뭐 탑10, 발렌타인데이 때 사기 좋은 제품 뭐뭐뭐, 이번 미식 축구 슈퍼볼 때 꼭 써야 하는 집안 용품 뭐뭐뭐 탑 뭐뭐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를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 기사를 언제 쓰겠어요? 이 크리스마스 되면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는 쓰겠죠. 그럼 이제 그 타이밍쯤에 광고를 엄청 돌리고 세일을 엄청 때려가지고 베스트셀러 랭킹을 높이고 상위 노출을 딱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좀 인텐션을 읽어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엄청 그냥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 못 느껴보셔서 지금 그래요. 네네. 뭐 당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 이게 뭐 당장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와닿진 않지만 아마존에서 그냥 세일 돌리면 돼요. 음. 아마존은 세일을 조금 파격적으로 돌리면 네, 끝. 네.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판매량이나 리뷰 수도 얻을 수 있지만 부가적으로 네. 기자들의 인텐션을 파악을 해서 홍보 효과까지 무료로 얻어내는 어차피 물건을 싸게 팔 그런 계획이었지만 네. 부가적인 그런 레버리지까지 했다라는 그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오, 저도 한번 적용할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네, 네.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두시면 인생이 정말 편해질 겁니다. 네, 네. 오늘 억만장자한테 배운 이 꿀팁, 네, 공유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어떻게 저한테 적용할지 저도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딱 말씀해주시면 뭐 억만장자한테 배운 비법, 뭐 희한 이상한 트릭이 있고 막 어뷰징하고 뭐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하시겠지만은 네, 그런 걸로 이제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억만장자들은 그런 트릭 같은 건 안 쓰더라고요. 네. 전략을 쓰지. 트릭은 네, 안 써요. 트릭, 속임수와 전략. 네. 네. 속임수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할 게 아니라 네.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부자가 되는. 꼼수는 단기적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수로 얼마나 잘 갈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해주신 어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사람들의 이 관심을 유도하고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SNS에서 홍보하는 거 돈 광고비 태워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객들을 모을 수 있어?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같은 개인 판매자들은 뭐 상품 등록만 해서 돈 벌 수밖에 없어.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돈 넣어서 광고할 게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들의 친구가 되고 관계를 쌓아가는 방법으로 네. 서서히 빌드업을 해서 트래픽을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 것 같아요. SNS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네네. SNS에서는 소셜하게 굴어야 돼요. 사람들한 교류가 있어야 돼요. 네네. 네. 보통 일방적으로 판매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소셜이니까 네.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곳이니까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네. 좀 더 힌트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네. SNS 홈트 친구 많이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친구 많이 맺어주시고 빈토리오도 같이 남겨놓을까요? 만 빈토리오? 브랜드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 민 대표님이 네. 본인 계정, 네네. 본인 만브랜드 계정 제가 여기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네. 민 대표님, 화요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그거 완전 꿀팁. 그 방송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저는 친구인데는 제가 SNS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두 개 남겨둘 테니까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 대표님 친구도 많이 해주시고 제 친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관계 맺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꿀팁, 억만장자 꿀팁도 알려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